자, 이번 시간에는 복소수의 사칙 연산과 그 연산의 성질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좌를 통해서 우리는 복소수의 기원, 그리고 표시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그것들을 가지고서 연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겠죠. 자, 일단 우리가 사칙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가야 됩니다. 자, i가 표시가 되어져 있으면 얘는 허수 단위이기는 하지만 문자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정리 과정에서 i가 나오면 문자 취급해서 해나가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i 제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i 제곱은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꾸어 주면 되겠어요. 됐죠? 간단하게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덧셈부터 한번 볼게요. A, B, C, D. 자, 4개의 실수로부터 2개의 복소수를 생각을 할게요. A 플러스 BI라고 하는 복소수. 자, 첫 번째, 플러스 C 플러스 DI라고 하는 복소수. 이것들의 합은 어떻게 할 거냐? 조금 전에 우리가 i에 대해서 i가 묶여진 것은 문자로 취급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i는 문자로 취급을 하고 i가 없는 것들과 있는 것들을 나눠서 연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실수부끼리 합쳐주고 equal to 실수부끼리 그리고 허수부끼리 합쳐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실수부와 허수부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으면 이렇게 가볍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뺄셈일 때 A 플러스 BI에서 C 플러스 DI를 빼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나누어 가지고서 이렇게 뺄셈을 시행을 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쉽죠? 이렇게 쉽습니다. 이번 강좌는 아주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플러스 BI라고 하는 복소수하고 C 플러스 DI라고 하는 복소수를 한번 좀 곱해 보겠습니다. i는 문자 취급한다고 그랬으니까 일반적으로 뭐 변수의 x가 곱해진 것처럼 그냥 전개해 버리면 돼요. 자, 얘는 AC 플러스 ADI 플러스 BCI 나오네. 그리고 BD의 I 제곱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i는 무조건 문자 취급한다 그랬고 i 제곱이면 마이너스 1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 여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실수돼 버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AC에서 BD를 빼주고 그리고 플러스 나머지는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분이 되어져서 정리가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제일 귀찮은 부분 하나 합시다. 자, A 플러스 BI라고 하는 복소수를 C 플러스 DI라고 하는 복소수로 나눴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자, 지금 우리가 현재 이런 두 복소수에 대한 합과 차, 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가를 한번 좀 보세요. 계산된 결과는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뉘어져서 표시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뉘어져서 표기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눗셈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복소수에서의 나눗셈은 나눗셈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식의 형태를, 숫자의 형태를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어서 쓰는 거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 분모가 실수가 되어져야만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렇게 쪼개서 표시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를 실수화하겠습니다. 자, 복소수를 실수화할 때 우리는 켤레 복소수를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C 플러스 DI에다가 이것의 켤레 복소수 C 마이너스 DI를 곱해주고 분모에 곱해줬으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줘야 되겠죠. A 플러스 BI에다가 C 마이너스 DI를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래서 식의 구조에는 변화가 없고 형태만, 식의 구조는 참 변화가 생겼죠.
성질에는 변화가 없고 형태만 우리가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밑에는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될 터이고 분자는 그대로 전개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대로 전개해주게 되면 AC 그리고 BDI 제곱 나와요. 마이너스 BD네. 근데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BD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AD 플러스 BC의 I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구분해서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C제곱 플러스 D제곱 분의 실수부 AC 플러스 BD가 나올 테고 플러스 허수부는 C제곱 플러스 D제곱 분의 마이너스 AD 플러스 BC 그리고 I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직접 우리가 A 플러스 BI를 C 플러스 BI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모를 실수화해서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어서 써주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나눗셈의 개념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자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예문 한 두 개만 보고 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라는 복소수가 있다. 즉, 1 마이너스 i를 1 플러스 i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 본대로 이대로는 나눗셈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분모를 실수화합시다. 그러면 1 플러스 i에다가 그것의 켤레 1 마이너스 i를 곱해주고 위에도 1 마이너스 i에다가 1 마이너스 i가 곱해지니까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렇죠?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i 제곱, 즉 2가 되어지는 거죠. 는 2분의 이거 전개하면 1 그리고 i 제곱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이죠. 없어지고 가운데 마이너스 2i만 남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i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i를 1 플러스 i로 나누면 마이너스 i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보다는 조금 간단한 거 한번 해볼게요. 자, 2i분의 3 플러스 i 이것을 한번 나눗셈을 시행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1 플러스 i에 대해서 실수화하기 위해 그것의 켤레를 곱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2i의 켤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구태여 이런 형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i만 실수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i를 하나를 곱해주는 겁니다. 똑같이 실수화하는데 이럴 때에는 실수부가 없는 허수에 대해서는 유리화를 할 때에 그냥 i만 곱해주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면 i를 곱해주게 되면 밑에는 2i 제곱이 되는 거고 위에는 3 플러스 i의 i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분모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분자는 어떻게 되나요?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3i 이렇게 되어지겠네. 그래서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i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복소수의 사칙 연산 대단히 간단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기는 한데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실수화하는 과정, 분모를 실수화하는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이런 경우에서의 실수화하는 과정과 이런 형식에서의 실수화하는 과정이 약간 다르다는 것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이런 내용을 좀 하려고 그래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i도 있지만 i 제곱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식이 조금 복잡해지게 되면 i의 세제곱이 나올 수도 있고 4제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i에 대한 거듭 제곱 꼴들이 심심치 않게 아주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i의 n제곱, i의 거듭 제곱의 형태를 좀 한목에 몰아서 정리 좀 해보자. 근데 얘들이 조금 이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그 값이 반복이 돼요.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i n제곱, i의 거듭제곱에 대한 순환성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i의 1제곱이면 뭔가요? i죠.
그냥 자 i의 2제곱이면 거듭제곱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1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그러면 i의 세제곱이면 얘는 i의 제곱에다가 i가 곱해진 거니까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i가 나오는 거네. 요렇게. 그쵸? 그럼 i의 4제곱이면 앞서서 계산하는 i 세제곱에다 또 i를 곱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i란 말이야. 그러면 i가 곱해지니까 1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죠? i의 5제곱을 한번 볼까요? 자, i의 5제곱이면 i의 4제곱에다가 i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i의 4제곱이 1이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1이 되어져, i가 되어져 버리겠다. 이렇게. 그럼 i의 6제곱이면 왜 여기다 6을 쓰나요? 자, i의 6제곱이면 방금 계산한 i의 5제곱에다가 i를 곱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i의 5제곱이 i라 그랬으니까 얘 도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 이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보면 이 4개의 값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어떤 경우에 이런 구조로 있을 때는 i가 되는 거고 이런 구조로 있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뭐 여기 거듭제곱이 3 여기 7이 되어지겠죠. 7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또 얘가 되는 거고 여기처럼 이렇게 4 i의 8제곱 이런 값이면은 또 얘가 반복이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니까 아 얘가 지금 4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반복이 되는구나. 이 값이 결국 이게 주기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거듭제곱의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반복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네. 자, i의 거듭제곱의 꼴이 이렇게, 즉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어지는 것들은 무조건 i가 되어지게 됩니다. 됐죠? 같은 방식으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꼴이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꼴일 때에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꼴이면 마이너스 i. 4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더라. 그때는 1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i에 대한 거듭제곱에 관련된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많이 보게 될 텐데 그때에는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바꾸어 가지고서 이 값 대신에 얘를 써나가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 현장에서 이런 성질을 이용한 문제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는데 자, 예를 들어서 i 플러스 i의 제곱 플러스 i의 세제곱 i의 4제곱 해서 i의 100제곱까지 한번 합쳐보고 싶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얼마일까?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반복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몇 번 반복되고 또 남는 게 뭘까? 이것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지금 i의 4제곱까지 이 값들 얘가 100제곱까지 생각을 하면 이런 괄호를 25개를 쳐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쵸? 근데 지금 보면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얼마예요? 0이죠? 그 0이 몇 번 반복되느냐? 4개씩 100을 나눠주니까 25가 되어지겠네. 이렇게. 그래서 결과는 0이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안 그랬으면 우리가 이거 정리하지 않았으면 이거 계산하려고 아마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겠죠. 그죠?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런 예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두 번째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에 대해서 2021제곱을 해보고 싶어요. 야, 이건 정말 화난다. 그쵸? 이거는 구조가 눈에 탁 들어왔는데 얘는 이거 너무 황당한데?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잘 보면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온전하게 복소수의 꼴로 표시가 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를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나누어서 썼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앞서서 마이너스 i라 그랬어요. 얘는
마이너스 i하고 같은 겁니다. 괄호 안에 있는 값이. 그러니까 얘는 이거의 2021제곱과 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정리해주면 되는 거네, 이제.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대해서 2021제곱이니까 홀수제곱. 마이너스 살아남고, i에 대해서 2021제곱이에요. 그런데 i에 대한 거듭제곱은 반복된다며. 그렇죠? 얘는 2021은 4 곱하기 505에다가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거 의미 없는 거죠? i의 1제곱만 남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i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칙연산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제 그 사칙연산을 이용한 연산 성질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자, 복소수의 연산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복소수의 연산 성질. 자, 우리가 수책에선 각종 숫자들을 공부를 하고 나면은 그것들에 대한 연산 성질을 공부를 했는데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연산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그 연산이 교환법칙이 성립이 되느냐, 또 결합법칙이 성립이 되느냐, 또 분배법칙이 성립이 되느냐. 이 세 가지가 연산 성질이에요. 저것들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실수는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교환, 결합, 분배법칙 다 성립되죠. 그러면 복소수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실제로 우리가 얘를 증명을 하려면 이렇게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 또는 e 플러스 fi를 집어넣고서 뭐 식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되게 복잡해져요. 결론만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G1, G2, G3 세 개의 복소수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세 개의 복소수에 대해서 첫째, 두 수를 요렇게 보태준 것과 요렇게 자리를 바꿔서 보태준 거는 어떨까? 같다.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이 된다. 또 곱셈에 대해서도 역시 자리를 바꿔서 곱한 것은 결과가 똑같다라는 얘기다. 교환법칙 성립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뭐예요? 계산의 순서를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러니까 Z1에다가 Z2에다가 Z3 세 개의 숫자를 이렇게 보태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보탠 다음 얘를 보탤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Z2하고 Z3를 먼저 보탠 다음에 나는 Z1을 보탤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결합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 곱셈에 대해서도 Z1, Z2, Z3의 곱을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묶어서 계산을 하나 Z1과 Z2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Z3를 곱하는 거나 계산의 순서에 상관없이 항상 똑같다. 덧셈과 곱셈에 관한 한 결합법칙이 성립이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분배법칙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Z1이 Z2 플러스 Z3에 곱해져 있으나 Z1과 Z3에다가 Z2에다가 Z3를 곱하는 좌분배법칙, 우분배법칙. 얘는 Z1, Z2, Z1, Z3 똑같고 Z1, Z3, Z2, Z3 똑같다. 지금 선생님이 쓰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가 같다가 아닙니다. 같다가 아니고 좌측에서 복소수 연산할 때 좌측에서 이렇게 곱해지는 거나 또는 우측에서 이렇게 곱해지는 거나 어떤 거든 뿌려서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해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분배법칙에 관련된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복소수에 대한 연산 성질도 공부를 했는데 복소수 공부하면서 우리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도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켤레 복소수에 대한 연산은 또 어떻게 할 건가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켤레 복소수의 연산.
뭐 이렇게 써놓으니까 대단히 거창해 보이는데 단순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Z1과 Z2는 복소수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첫째, 두 복소수의 합을 계산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나는 켤레 복소수의 값을 알아내고 싶어.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순서를 편한 대로 하세요. 합쳐서 켤레를 구하든지 아니면 각자의 켤레를 보태주든지 상관없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 경우는 이렇게 분해해서 쓸 수 있고 이렇게 분해가 되어져 있는 경우는 바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써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게 덧셈이나 뺄셈일 때에만 성립되는 게 아니고 곱셈과 나눗셈에서도 이게 그대로 성립이 되어져요. 두 번째, Z1과 Z2 두 개의 복소수를 곱한 것에 대한 켤레는 결과적으로 Z1과 Z2 각자에 대한 켤레 복소수를 곱해준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Z2분의 Z1 나눗셈에 대한 켤레는 이렇게 덧셈과 뺄셈, 곱셈이 분해가 되어지는데 나눗셈이 분해가 안 될 리가 없어요. 똑같이 분해되는 겁니다. Z2에 대한 켤레, Z1에 대한 켤레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분모가 0이 되어지는 경우는 배제해 줘야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켤레 형태로 표시가 되어지는 식에 대해서 연산을 할 때 계산을 한 다음 발을 씌우는 게 편하냐 아니면 먼저 켤레 복소수를 생각한 다음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편한가,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이제부터는 이게 무조건 성립이 되는 거니까. 됐죠? 자, 우리가 앞서서 i라고 하는 호수 단위가 쓰여져 있는 경우는 문자로 취급한다 그랬죠? 그럼 저 문자로 취급해가지고 쓰여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식이 항등식을 다항식을 정리하듯이 식이 정리가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다항식 형태처럼 우리가 또 복소수를 읽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읽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문, 개념적인 얘기를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가 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익혀놔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x가 1-2i라고 합시다. 1-i. 생긴 게 심상치 않네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x세제곱, 3x제곱, 2x 플러스 5는 얼마일까? x가 이거일 때 이거 얼마일까?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에이 별거 아니네. 그냥 x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네. 그죠? 대입하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산수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처럼 산수 계산 못하는 사람들은 집어넣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막 실수를 해요. 그리고 집어넣고 계산하는 과정이 길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 항등식, 나눗셈을 이용한 식을 정리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식 x는 1-2i다.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거 x에 관한 식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쟤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다시 양변을 제곱을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1, 4, 5 이퀄 투 제로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현재 이 식에서 이런 식을 생각할 수가 있고 이 식으로부터 x에 관한 2차 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식은 x에 관한 3차 식이니까 이 2차 식으로 나눌 수 있지 않나요? 즉, 이 식을 요거에 관한 식으로 다시 풀어서 써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눗셈을 해야 되겠네? 그쵸? 나눗셈을 하자고.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로 얘를 나눕니다. x세제곱 3x의 제곱 2x 플러스 5를 나눠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곱이고 세제곱이니까 여기 x 몫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5x.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 마이너스 x제곱 3x 플러스 5 내려오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몫이 마이너스 1 되어져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10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식을 얘로 나누면 얘가 몫이다. 그리고 얘가 나머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을 A라는 식이라고 한다면 A라는 식은 얘로 나누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이고 나머지가 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요렇게. 됐습니까? 근데 x가 1-2가 되어지는 한 얘는 무조건 제로라 그랬단 말이야. 그죠? 얘가 무조건 제로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게 뭡니까? 이거 제로니까 이거 통째로 제로 돼버리는 거고 남는 건 요것만 남겠네. 그쵸? 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5x 플러스 10과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얘가 들어갔을 때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결국 얘는 얘하고 동치란 말이야. 여기다가 1-i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얘는 5 플러스 10i 하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5 플러스 10i죠?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정황의 여러 가지 설명을 참 많이 했는데 받아들이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다만 여기에서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요거 하나를 제외하면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